중국 경제, 지금은 겉보기엔 괜찮아 보입니다. 성장률도 발표되고 주식 시장도 가끔씩 반등하죠.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중국 정부는 왜 2025년 이후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아직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2026년에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수 있는 중국 경제 위기 7가지를 차분하지만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 7가지 중 3번째와 6번째는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이 위기들은 따로 오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리고 서로 연결된 채 터진다는 점입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전제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중국 경제는 문제가 생기면 한 번에 해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중국은 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시간을 사는 방식을 선택해왔습니다. 부동산도, 부채도, 실업도 모두 그렇게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은 다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마감 시한이 한꺼번에 도래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이미 끝난 것처럼 보이는 부동산 위기입니다. 헝다, 비구이위안. 언론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중국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숨겨놓았을 뿐입니다. 지방정부가 떠안고 국유은행이 메웠고 문제는 장부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2026년부터 재정 부담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시한폭탄은 아직 터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부동산 부실을 누가 떠안았을까요? 바로 지방정부입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실제 부채 규모는 공식 통계보다 훨씬 큽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2026년부터 만기가 집중적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중국 정부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돈을 풀어 연명하느냐, 성장을 포기하느냐, 그리고 이 선택이 다음 위기를 불러옵니다. 돈을 풀면 보통 소비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에서 가장 돈을 안 쓰는 집단, 바로 청년층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통계에서 빠졌고 체감 실업률은 이미 최고 수준입니다. 소비 없는 성장은 2026년에 분명한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중국은 늘 해왔던 선택을 다시 꺼내 듭니다. 수출입니다. 중국은 위기 때마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내수는 잠시 접어두고 수출로 버틴다. 하지만 2026년은 다릅니다. 미국, 유럽, 인도, 동남아까지 중국을 동시에 견제하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예전처럼 물량으로 밀어내는 수출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 막다른 길은 자연스럽게 기술 문제로 이어집니다. 반도체, AI, 배터리, 첨단 장비. 중국은 계속 기술 자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 생태계, 신뢰가 필요합니다. 2026년은 중국 기술 독립의 결과표가 나오는 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금융 시스템으로 직결됩니다. 부동산, 지방정부, 소비, 수출, 기술. 이 모든 부담은 결국 금융 시스템으로 모입니다. 중국은행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수익성은 이미 바닥입니다. 이 상황에서 작은 충격 하나만 와도 연수의 반응은 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위기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입니다. 시진핑 체제는 성장보다 통제를 우선합니다. 2026년 중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개혁으로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통제로 시간을 벌 것인가? 이 선택이 중국 경제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정리해보면 중국 경제 위기는 하나가 아닙니다. 7개의 위기가 동시에 연결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중국의 위기는 중국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위기가 한국 경제와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다가오는 흐름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